저랑 어머니가 24시간 교대로 간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특히나 일을 쉬면서까지 요양 간병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로운색 세안입니다. 지난 시간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이 뭔지, 그리고 요양등급은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가장 궁금한 그것,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자료를 보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우리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치료, 재활 목적입니다. 그런 경우는 요양병원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체 비용 중에 보통 80%는 지원을 받고 본인 부담금으로 20%를 내게 됩니다. 근데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병원비가 결정이 돼요. 간병비, 식비, 그리고 병실료, 진료비, 이렇게 총 4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이라고 하면은 간병비가 되겠죠. 간병비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구해야 되기도 하며 일당 비용이 지금 평균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 달 30일 기준만 잡아도 15만 원 곱하기 30일, 한 45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 연계해가지고 공동 간병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비용이 분담되니까 좀 부담이 덜 하겠죠. 그런데 간병비는 기본적으로 내가 100%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식비가 있죠. 식비는 다행히도 50% 지원을 받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끼당 5,000원 정도만 잡아도 2,500원씩이 되겠네요. 자, 그럼 간병비와 식비 이렇게 합쳐졌을 때 한 달이면은 간병비 아까 말한 것처럼 450만 원에다가 식비도 삼시세끼 30일이라고 하면은 대략 한 470만 원대가 들게 됩니다. 만만치가 않죠, 기본적으로. 그나마 우리 나머지 병실료와 진료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병실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인 이상의 다인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이 건강보험 혜택으로 진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1에서 3인실 이렇게 적은 인원의 병실을 이용하게 되면은 상급 병실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액도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진료비가 결정되겠죠. 뭐 치료라던가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총 4가지의 항목들의 합산으로 요양병원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과 같이 환자의 상태, 그리고 시설의 그 등급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나마 또 다행이게도 그 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일정 연간 금액을 넘어가 버리면은 어느 정도는 환급을 합니다. 이건 내가 직접 신청해서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양원은 얼마나 들까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돌봄, 케어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과 달리 치료가 아닌 말 그대로 이제 생활 케어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요양원인데요. 요양원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건강보험처럼 기본적으로 한 80%는 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요양병원과는 다르게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죠. 다만 요양병원과 다르게 식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양병원처럼 한 끼당 5,000원 기준을 잡게 되면은 한 달 동안 30일 기준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하면은 대략 45만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 자료화면과 같이 우리 한 요양병원에 대한 예시표입니다. 입소 비용인데요. 1일 수가가 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0일,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270만 원이겠죠. 270만 원에 본인 부담금 20%를 내야 되기 때문에 54만 원을 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식비는 별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게 됩니다. 그럼 뭐 지금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한 끼당 3,500원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30일 기준 합산했을 때 약 30만 원대. 그러면 총 합산 비용은 우리가 80만 원대 정도가 되겠네요. 한 달 우리가 시설에서 이용하는 비용이 총 80만 원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요양원도 뭐 공립이라던가 또 사립이라던가 또 치매 전문 이런 돌봄에 대한 그 분야가 각각 다르기도 하고
시설 차이, 환자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월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비싸다고 해서 또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나 재활,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매일이 아닌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라던가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세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요양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도 장기요양보험도 결국 사회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인데요. 우리 요양원 비용 100만 원 정도만 잡아도 1년이면은 1,200만 원이에요. 장기간으로 오래 지속될수록 당연히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요양 같은 경우는 시설에 안 가고 집에서 케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직접 케어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최대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 또는 다른 집의 경우는 부업으로 활용이 가능하신데 이거는 결국 가족 요양비를 보조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치료나 회복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가잖아요. 이때 간병인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 가족이 간병인으로서 활용을 하면은 그 많은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대신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병보험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요양보호사와 좀 다릅니다. 굳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누구나 우리 간병인협회에 등록이 가능해요. 간단하게. 그럼 등록을 하고 나서 우리 가족이 간병을 케어를 한다고 하면은 간병보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좀 더 생활비 이런 데다가 보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간병보험 얘기가 나와서 치매 관련된 것도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을 검색하면은 LTC라고 많이 나옵니다. 롱텀 케어 인슈런스라고 말 그대로 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치매보험으로 많이 홍보를 했어요. 장기요양보험과 치매 등급 같은 경우는 좀 산정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보험을 준비한다, 요양보험을 준비한다, 간병보험을 준비한다 할 때 각각 특이하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병, 생활고에 효자 없다라고 합니다. 뉴스에 간혹 가다가 간병 살인사건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좀 무거운 얘기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작년 2024년 초에 저희 아버지가 신부전이랑 통풍이랑 여러 가지가 좀 겹쳐가지고 전신 경직이 오셨었어요. 아예 몸을 못 움직이시게 되어가지고 근데 또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 하필 또 의료대란 때문에 큰 병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근처에 있는 의료원에서 2주 가까이 저랑 어머니가 24시간 교대로 간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30분마다 계속 이제 소변을 또 보셔야 되니까 그걸 또 받아주고 뭐 하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일도 당연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병 끝나고 교대를 하면은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잠만 자게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처럼 또 결혼 안 하고 자식 수도 많이 없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적다 보니까 가족에게 이런 간병을 맡긴다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나 이를 쉬면서까지 요양 간병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양원 입소에 관련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비용을 줄 테니까 좀 더 좋은 시설로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문의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차라리 남은 가족 구성원은 내가 원래 하던 전문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간병 케어는 전문 시설이라던가 인력한테 맡기는 형태가 좀 더 낫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80대 이상 분들 중에 30%는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요양시설에 입소한 분들 중에 70%가 또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없듯이 나나 그리고 나의 배우자 또는 우리 부모님 언젠가는 노화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더 내가 일찍 잘 준비해 놓는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문제 없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해가지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요양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